시어머니가 제게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하신 날, 저는 이 집안이 저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32살에 남편 준혁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성실하고 다정했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수아야, 우리 준혁이가 너 만나서 정말 달라졌어.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축복이야.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결혼 2년 차,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 2주년 기념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고급스러운 상자를 가져와 제에게 주셨어요. 수아야, 이거 받아.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상자를 열자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다이아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누이 민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거 외할머니 유품 아니에요? 나 결혼할 때 나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민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장남이니까 장남 며느리가 받는 게 맞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받아?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호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 목걸이 시가가 1,000만 원은 될 거야. 엄마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죠. 시누이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아야, 시간 되면 백화점 좀 같이 갈래? 내 옷 좀 사주고 싶어서. 저는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설득하셨어요. 결국 함께 백화점에 갔고 시어머니는 명품 매장에서 코트며 가방이며 구두까지 사주셨습니다. 총 금액이 5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어머님, 너무 비싼데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 우리 예쁜 며느리 입히는데 뭐가 아깝니까? 마음껏 골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많이 사주셔서 부담스러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남편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들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며느리 예뻐해 주시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선물 공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졌거든요.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고급 식재료까지. 거절하면 서운해하셔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누이 민지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언니, 요즘 우리 엄마한테 엄청 받으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민지야, 나도 부담스러워. 어머님이 자꾸 사주시려고 해서. 민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 공짜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민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완벽해 보였던 시댁 생활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물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모였단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수아야, 우리가 그동안 널 정말 예뻐했잖아.
그치?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줬으면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줬으면 해서. 네, 대출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준혁이 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그래. 근데 우리 명의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내가 좀 도와줘. 응?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신청서였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저희가 갚을 수 있을지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갚는 건 우리가 할 거니까 걱정 마. 명의만 빌려주면 돼. 남편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건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준혁아, 넌 내 부모가 어려운데도 모른 척 할 거야? 수아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00만 원짜리 목걸이, 수백만 원어치 명품, 끊임없는 선물들, 전부 이 순간을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제게 그동안 선물을 주신 건 이걸 위해서였던 건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며느리 예뻐서 준 건데 이제 내 차례인 거지. 제 차례요?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아야, 지금 우리 호의를 거절하는 거냐? 그동안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받은 건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양했는데 자꾸 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우리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은혜요? 이게 은혜예요? 사기죠.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시누이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경고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공짜로 안 주신다고. 민지야, 넌 알고 있었어?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당했으니까요. 제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대주셨다가 나중에 2천만 원짜리 대출 명의에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남편이랑 이혼하라고까지 하셨죠.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도 저처럼 당하게 놔둘 순 없어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혼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는 못 도와드려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호강이나 하려던 년이. 남편 준혁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는 잘못이 없어요.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 다 돌려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완벽해 보였던 시댁은 사실 저를 이용하려는 사기꾼 소굴이었던 겁니다. 시댁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제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가리지 않았죠. 야, 이 도둑년아. 내 물건 당장 내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일해야 해요.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우리 아들 돈으로 빈둥거리면서 전화를 끊어도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통도 넘게요. 남편 준혁은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민지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안 열면 경찰 부른다.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다 가져갈 거야. 시어머니는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코트를 끄집어내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까지 쓸어 담았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내 돈 내고 산 건데 내가 왜 못 가져가? 그때 목걸이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그건 유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유품? 웃기네. 백화점에서 산 거야. 너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유품이라는 것도 저를 아낀다는 것도 전부 계산된 연극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두고 봐. 그 후로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부모 등쳐먹는 며느리. 효도는 개가 하나 봅니다. 사기꾼 수아. 누가 퍼뜨린 건지 뻔했습니다. 제 연락처를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수아야, 시댁에서 돈 빌려갔다며? 갚으래. 너 지금 시부모님 고소당할 수도 있다던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미팅 중에도 전화가 계속 왔고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2건의 프로젝트를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냥 명의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당신 미쳤어요? 5천만 원 빚을 제가 왜 떠안아요? 아버지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으신대. 잘 되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왜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수십 통씩 와서 상사한테 찍혔다고 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어. 한 번만 들어줘.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은행으로 와. 안 오면 내 부모님한테 간다.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이 안 좋으신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버텼지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녹음하자. 모든 걸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자.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한 증거, 거짓말한 증거, 사기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싸울 수 있게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왔네. 어서 들어가자.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어머님,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 대출 정말 어머님들이 갚으실 거죠? 저는 명의만 빌려드리는 거고요. 시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잖아. 우리가 사기꾼으로 보여?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한다니까. 우리가 며느리한테 사기를 치겠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만 잔소리하고 들어가. 시간 없어. 은행 안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은행원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명예대출이시면 채무자는 본인이 되세요. 연체되면 본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다 갚을 거니까. 그래도 법적으론 고객님이 채무자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5천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시아버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 수아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상환 계획서 좀 주세요. 매달 얼마씩 갚으실 건지. 시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환 계획서? 그런 거 왜 필요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아니,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필요해?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정이 없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누이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결국 해준 거예요? 응, 미안해, 민지야. 버틸 수가 없었어.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언니, 조심하세요. 이제 시작일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한번 해주면 계속 요구해요. 저도 처음엔 2천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엔 3천, 그 다음엔 또. 민지야, 너 지금 얼마나 빌려준 거야? 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다 제 명의 대출이에요. 제 신용은 이미 바닥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미래가 보였어요. 민지처럼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미래요.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협박 문자, 통화 내용, 대출 과정의 모든 것,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문자도 전부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해줄래?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남편 준혁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다 모시고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와보면 알아. 토요일 오후 저희 집 거실에 양가 부모님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죠. 수아야, 갑자기 우릴 왜 부른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준비한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시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늘 저녁 3시까지 은행 와. 안 오면 내 부모님한테 간다. 제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들이 저한테 대출을 강요하신 내용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계세요. 아직 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품? 웃기네. 백화점에서 산 거야. 너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지. 제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거요? 저한테 외할머니 유품이라며 1,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시고 명품을 사주시고 선물 공세를 하셨어요. 전부 대출 명의를 빌리기 위해서였죠.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수아 씨, 지금 우릴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냐?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은행 대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명의로 받은 5천만 원 대출이에요. 시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며 빌려갔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수아야, 내가 그런 빚을? 네, 엄마. 그리고 더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해줘. 안 그러면 내 부모님 슈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담이 아니라 농담이요? 저는 더 많은 문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협박, 욕설, 공갈. 한 달간 쌓인 증거들이었죠. 남편 준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러신 거예요? 준혁아, 이건 오해야. 내 아빠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수아를 협박하고 사기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함쳤습니다. 사기?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어? 돈 갚을 거라고 했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갚으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지금은 돈이 없어. 없으시면 상환 계획이라도 주세요. 매달 얼마씩 갚으실 건지. 시부모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왜 진작 얘기 안 했니?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요. 아버지 심장도 안 좋으시고.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노려보셨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하시오. 그 빚 언제까지 갚을 건지. 시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사업이 풀리면요? 그게 언제요? 한 달, 1년, 10년? 일단 시간을 좀. 안 돼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오늘 여기서 답을 주세요. 못 갚으시겠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법적으로? 내가 감히 시부모를 고소해? 왜 안 돼요?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다 증거 있어요.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네 부모님이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용할 현금 인출기였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는 하지 마.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신용은 어떻게 하고요? 매달 170만 원씩 나가는 대출 이자는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조금씩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만 원, 30만 원이요? 그럼 이자도 못 갚잖아요. 제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돈 어른, 솔직히 말하세요. 갚을 능력이 있소, 없소? 긴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머님 사업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왜 지난주에 명품 가방을 새로 사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백화점 주차장에서 봤어요. 어머님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들고 나오시는 거 남편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그건 중고로 산 거야. 400만 원짜리 신상품을 중고로요?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으며 걷는 모습이었죠. 제 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한 거야?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 구매를.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통장 보여주세요.
뭐, 수아 돈 받으신 통장이요. 사업 자금으로 쓰셨다며 보여주세요. 시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보여주시라고요? 남편의 다그침에 시아버지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본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예요? 골프장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5천만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사치 생활에 쓰인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잘 살고 싶었어. 평생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면 했는데 그게 며느리 빚으로 사치하는 이유가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애 낳아주고 집안일하고 명절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그래도 저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놔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을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대출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혼도 준비할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준혁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 부모님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갚을게.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부업이라도 할게. 제발. 그때 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아야, 네 아빠. 그 돈 아빠가 대신 갚아줄게. 아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딸이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것보단 낫지.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사돈 어른 집 그거 팔아서 제 딸한테 5천만 원 돌려주시오. 그게 최소한의 도리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집을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요. 제 딸 인생 망친 대가치고는 싼 거요. 결국 그날 모임은 시부모님이 집을 팔기로 약속하면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한 달 후 시부모님은 정말로 집을 팔았고 5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한 사람들, 그들과는 더 이상 한 식구일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시어머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욕심이 과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지우고 번호를 차단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빚도 없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 우연히 시누이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 요즘 암 투병 중이래요. 그래, 간병비가 없어서 고생하신대요.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연락 왔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정작 아플 땐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야 시어머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왠지 이번엔 달라 보였거든요. 어디서요? 일주일 후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녀는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빠지고 몸은 반쯤 말라 있었죠. 수아야,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뭔데요? 내 명의로 된 보험금이야. 내가 계약자고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 내가 죽으면 3억이 나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이런 걸?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걸로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나 진짜 후회해. 그때 내가 해준 말 다 맞았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걸. 준혁이도 잃고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제 남은 게 없어.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이것밖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수아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그 애는 정말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 애는 죄가 없어. 나 죽으면 그 애 좀 봐줘. 부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3억짜리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수아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내가 그 행복을 지키는 법을 몰랐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비록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저는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혁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얘길 많이 했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너 같은 며느리 다신 못 만날 거라고.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놔줘요, 준혁 씨. 우리 서로. 장례를 치르고 저는 3억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가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직했다면, 욕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는 결국 가짜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과만큼은 진짜였습니다.